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이야기. 우리 이웃들의 일상이 궁금하다. 거기 어때?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거기 어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있습니다. 뭔 소리야 지금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모신 분들을 설명하는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있습니다가 힌트예요? 변호인 신문하세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오늘 거기 어때는 우리 변호사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 있습니다. 왜요? 아니 보통 퇴사한 동료 같으면 같은 자리에 불러도 잘 안 나와요. 근데? 마음의 안근들이 조금 있어서. 근데 우리 이명 변호사님께서 당당하게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퇴사를 했더니? 아, 원래 저희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제가 너무 이제 탈주를 해서 다른 기관으로 옮겼는데 근데 이제 뭐 이게 저희가 약간 해병대 같은 분위기랄까요? 그래서 뭐 긴 설명 없이 땡땡아 몇 월 몇시 뭐 어디로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얼결에 여기 앉아 있는데 지금 코에 땀 나고 있는데 저 본인의 진짜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유 존경하고 불편하죠?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을 버려두고 퇴사를 했다. 권태기 변호사님. 아니 한 번 나가면 끝난 거 아니에요? 뭘 2년을 계속 이어가요? 방송에 변호사들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텐션용으로 불렀는데 좀 비주얼로 하려고 그래서 좀 당황스럽네요. 본인이 당황스럽네요. 네, 당황스럽네요. 텐션으로 불렀는데. 자, 그리고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오성균 변호사님 우리 청주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 유명한 분이거든요. 왜 유명한지는 잠시 후에 이제 알려드릴 텐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예, 아주 유명한. 피하고 싶었는데 나왔습니다. 자, 구력으로 봐도 우리 오성균 변호사님이 구력으로 봐도 30년 차 정도 보이시니까. 아주 방송을 많이 나오셨던 좋은 분입니다. 얘기죠. 근데 우리 오성균 변호사님 요즘 코로나로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IMF 시절에도 이제 변호사님 하셨잖아요. IMF 때랑 지금 코로나랑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힘들죠. 예, IMF 때는 갑자기 충격이 왔으니까 그래도 뭐 사건은 유지되거나 또는 큰 사건 더 생겼는데 코로나는 이게 서서히 침체가 되다 보니까 저희 법률 시장도 조금 위축된 것 같아요. 그저 궁금한 게요. 이게 IMF 때는 네. 이제 경제 위기가 왔으니까 어떤 사건들이 많았습니까? 그때는. 지방은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네. 그 당시에 기업이 한 1만 개 이상이 무너졌거든요. 돈 많이 벌었겠네 그때. 흑자 그러면. 부도가 많이 나다 보니까 좋은 뭐 우량 채권도 생기는데 그러니까 소송거리 많이 생기겠죠. 그때 집 사셨습니까? 그 전에 샀습니다. 네. 자, 제가 궁금했던 건 뭐였냐면 IMF 때는 이제 어쨌든 회사들이 도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네. 사건들이 많았고 이거는 지금 전 세계 대항이잖아요. 재앙이잖아요. 네, 그렇죠. 누가 원하지 않았던. 지금은 어떤 사건들이 주로 많습니까? 요즘 뭐 특별하게 그거보다는 워낙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건을 많이 포기하잖아요. 도리어 사실은 그 비용을 들여봐야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안타깝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뭐 재택근무들도 많이 하시고 외출을 삼가하고 있다 보니까 집안에서 이렇게 토닥토닥거리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올라가요? 이혼율이 급증을 합니다. 이명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오, 그렇다. 사실 저희는 이제 통계로 체감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전화 오는 거 이제 상담. 명절이나 뭐 이런 게 끝나면 주로 전화가 잘 오거든요. 근데 뭐 본인 상담 아니라고 하고 하죠. 뭐 지인이 이렇다. 근데 그런 전화가 한 번씩 오는데 작년 올해 의외로 많이 왔어요? 아니요. 줄었죠. 오히려 줄어요. 줄어요? 예. 왜 그런지 알아요? 명절날 시댁이나 휴가를 안 가서 그런데요. 이거는 국가에서 막아준 거야. 이거는. 그러네. 국가에서. 오, 맞다. 명절 때 안 내려가잖아. 저도 안 갔다 왔습니다. 그래, 어쩐지 우리 아내가 행복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생각보다. 근데 특이한 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가 2년째, 3년째 돼가고 있는데 사실 돈 없으면 이혼 못 하거든요. 한때 코로나 초기에 주식이 폭락했다가 어느 순간 어떤 종목은 올라왔죠. 대여섯 배, 거의 10배 가까이 오른 종목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와 또 아울러 코로나 정확한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가상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 땡땡 거, 예. 그 가격이 거의 한 수십 배 올랐잖아요. 그래, 맞아. 수십 배가 아니죠. 네. 몇천 배까지. 그렇게 외관에서 2억 가지고 50억 벌었다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이 여성분들이 돈이 생겨서 참았던 분들이 터져 나오는 이혼도 제가 2번 해봤습니다. 코인 때문에요. 코인 때문에.
그때다 싶어갖고.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으면은 이혼해도 이제 아이들 먹여 살리기도 힘들고 이런데 또 코인이 이게 누가 얼마 갖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비밀번호 그러니까 모르는 재산 분들은 분할도 좀 어려울 수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져서 참았던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한 사람들도 꽤 그러니까 많이 권태기 했어요. 변호사 말은 돈도 있어야 이혼하지. 맞습니다. 네. 돈 없으면 그냥 참고 넌 참고 살아라고. 돈도 없잖아 요즘에. 돈 있어 너? 아니, 남의 행복한 가정을 왜 갑자기 파탄 얘기를 국가에서도 이혼을 막아준 이 시국에 지금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성균 변호사님은 이제 연륜이 있으시니까 뭐 이혼 상담 받으러 오면은 보통 돈 벌려면 이혼을 뭐 정말 권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그냥 참고 살아봐라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는 편인가요? 제가 30대 이혼 소송이 들어오면 네. 사실은 웬만하면 사실하고 제가 이혼 사건을 거의 이제 안 했습니다. 근데 다만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딱 두 가지. 예. 혹시 폭력을 행사합니까? 예. 그러면 이혼하세요. 폭력은 이혼해라. 아, 그거는 인격이 피폐해지니까. 그 두 번째는 도박하는 남편이 있으면 무조건 이혼하셔라. 그건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이 다 결국 파탄이 나거든요. 그런 거 외에는 웬만하면 좀 맞춰보고 살으시라고. 그럼 술 먹고 들어서 일도 안 하고 맨날 놀면 어떡해요? 뭐 이쁘게 노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뭐 샤터를 내려다 준다거나 네, 근데 출퇴근을 시켜준다거나 한 20년 지나 보니까 이게 성격 차이도 요새는 이제 100세시다 보니까 사실 50대도 한 50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혼하더라고요. 이미영 변호사님과 권태긴 변호사님 로스쿨 출신이세요. 네. 잠시 후에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로스쿨로 오셨나 이야기하겠지만 오성균 변호사님은 사법고시 출신. 사법고시가 폐지가 됐는데 아이고. 그 당시 이제 그 사법고시 폈으면 막 동네 난리가 났었겠네요. 제가 여기 내수북이라는 시골 출신인데요. 그때는 저희 태어난 마을, 면회,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 플랜카드가 붙었습니다. 통틀어서 처음 되신 거예요? 사시 합격하신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네. 뭐 그때는 뭐 워낙 한 면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니까 한 해에 솔직히 그때는 그랬어요. 몇 수 하셨습니까? 연차로 하시잖아요. 뭐 3년 네. 만에 되신 분도 있고 한 번에 딱 붙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좀 운이 좋아서 그냥 이제 신림동 가서 한 2년 만에 나왔어요. 운이 좋아서. 동네 플랜카드 뭐라고 걸렸어요? 장하다 저희 우성군. 이제 그때 아버님 이름이 좀 붙었죠. 시골에서는 뭐 누구 누구의 자. 누구 사시 누구의 합격. 자, 장남 뭐. 차남 장남. 누가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해서 붙었죠. 그 아버지가 붙인 거 알죠? 요즘은 셀프예요. 요즘은 다 셀프예요. 자, 근데 그 참 특이한 게 오성균 변호사님 보통 이제 딱 들어가면 검사나 판사 쪽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그만두시고 바로 변호사 쪽으로 가셨다면서요? 뭐 저희 때는 전 아무래도 많이 뽑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그랬는데요. 뭐 조금 원래 이제 검사를 하려고 했던 건데 또 운명이 저를 그렇게 무슨 못 운명이 가도록 했습니다. 어떤 운명이 있었길래요?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직접 실명 언급하긴 그렇고 모 여상 옛날에 대농에서 이렇게 아 예. 그 좀 형편이 어려운 여공자였지 옛날에는 예, 그런 부터 또 20대 중반 후반이 돼도 뭐 고등학교 계율을 준. 네.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이제 검사십으로 근무할 때 소매치기였는데 20살 아가씨였어요. 근데 본인은 본정통이라고 시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치기를 했는데 한 번밖에 이제 안 했다라고 변명을 하고 이게 만일에 본인이 기소가 되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요. 아, 그거. 그리고 또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속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쨌든 피의자가 너무 안쓰러웠고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 번 용서를 해주면 남은 인생을 그래도 잘 살 거다 이렇게. 예, 개가천선하면서 지역에 또는 사회에 봉사하면서 그래도 선량한 사회는 살지 않겠느냐.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예, 변호사를 하신 그렇습니다. 거구나. 근데 그거를 소매치기 사건은 지금도 모르지만 90년대는 무조건 기소를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상습범이니까. 근데 그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기소유예를 해주려고 그랬더니 그때 부장검사님이나 저희 주임검사님이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관행상 무조건 기소를 해서 이게 상습범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좀 그 학생을 매일 반성문 쓰게 하고
마침 또 그 어머니가 연세가 되게 많았어요. 얘가 막내 딸이었더라고요. 아, 예. 근데 참 그런 눈물 호소를 딸도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어머니의 고통도 알게 하고 그렇게 제가 설득을 했어요. 근데 결국 부산검사님이 이게 관례지만 아이가 그러니까 이 피의자가 만약 그럴 거에 확신이 선다라면 진짜 오성균 검사시부가 이 피의자가 앞으로 소매치기 안 할 것 같냐? 이게 보장할 수 있냐? 제가 사실 조금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보장할 수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약속을 받고 기수위에 대한 승낙을 받고 한 달 동안 이제 그 피의자에 대해서 반성문 쓰게 하고 또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하게 만든 다음에 착하네. 저는 사실은 이런 사건들을 많이 해요. 그 국선을 안 하는데 소년 국선은 제가 그거는 포기하지 않고 해요. 네. 그 이유가 이때는 모르겠어요. 그 잘못되면은 이제 인생이 망가지는 위기. 근데 요즘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런 아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 되게 이 아이 누가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그러면 저는 차라리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변호인이라고 안 하고 그런 경우는 보조인이라고 합니다. 보조인이 돼서 관리 얘가 감독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얘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재판부에게 말을 하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제 변호사분들한테 의견을 구했습니다만은 만약 풀려난 여성이 네.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오 변호사 재미지. 이 따끈따끈하고 훈훈한 이야기가 거의 막장 드라마 스토리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오성균 변호사님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을 망친 거예요. 그 사람 아직 안 들어봤잖아요. 그 아, 여성이 근데-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하다는 게 제가 사실 한 달 정도 네. 거의 일주일에 한 5, 6일 정도를 계속 제가 면담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어쨌든 그 피의자의 인성이나 또 저의 또 경험상 이 친구가 용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관행상은 안 되지만 그걸 통해서 반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안 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확신과 또 그 피의자한테 나름대로 그렇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제가 어떤 소신을 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용서해 준 게 능사가 아닌 건 맞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어쨌든 그 친구가 다시 들어갔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집 잘 가서 편안하게 가정 잘 꾸리고 잘 살고 있다고 네. 결론이 예.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정말 법조계의 어떤 관행을 깨고 소신을 가지고 그 여학생을 지켜줬던 그 의리 있는 오성균 변호사님이 그래서 국회의원을 세 번이나 출마했던 분입니다. 맞죠? 수견. 그거는 뭐 별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권태긴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오성균 변호사님 세 번 떨어졌다고. 3번 정도면 이제 포기해야 돼요. 정답 아니, 저도 경찰 공무원 3번 떨어지고 네, 포기했거든요. 아니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고 그러는 이런 분인데? 이 질문보다는 국회의원이라는 거에 자리를 가고자 했던 목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래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즘 또 20년 지나고 나서 이게 화두가 됐는데 사실 그때 검찰 개혁, 그다음에 사법부 개혁이라는 기치를 걸고 제가 사실 출마의 변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2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말이 돼 있어요. 근데 저도 제 나름대로는 우리 법조계가 많이 개혁됐다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어리셔서 낙선이 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정치의 꿈을 완전히 접으신 거예요? 아니네 솔직히 또 생각이 예민한 있네. 말인데 그래도 뭐 저 아니고도 할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오성균 변호사님 네. 얼굴에 관운이 있어요. 여담입니다만 우리 이제 동료 권 변호사님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 형사 요즘도 피고인 법정에 섰다가 갑자기 또 변호인 법정에 서기도 하고 그래도 20몇 년 전에도 사실은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변호사로서 또 검찰의 영장 청구도 당해보고 또 재판도 뭐 굉장히 어려운 사건을 경험하다 보니까 아마 다른 변호사보다 제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좀 머리가 빨리 깼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제가 당해보니까 그거를 또 실제 문제의식을 많이 제가 제기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한번 뭔가 제도와 법을 바꿔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 제가 30대 국회 출마했던 것 권태긴 같아요. 이미영 변호사님 이야기할 때는 뭐가 막
신이 나고 막 뭐가 생겨졌는데 오성균 변호사님이랑 무슨 토론하는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이거 그런 게 아닌데. 시사 토론을 많이 하셨거든요 전에. 아, 저게 연륜이라니까요. 인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신청했다가 철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셨죠. 그러면 1년만 하고 사직서를 내라. 그래도 좀 경험을 가진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근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단기간에 하다가 단지 경력 때문에 나올 거면 우리 동료인 사법연수원생한테는 피해를 주는 거고 기회를 뺏는 거고 난 어차피 갈 길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죄송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변호사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지금부터 가는 게 맞겠다. 굉장히 아버님이 좀 서운해 하셨죠. (90년대) 상황은 좀 힘 있는 기관인 검찰보다는 그래도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뭔가 도움을 바라는 국민들의 어쨌든 또는 일반 힘없는 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게 제 능력 또는 제가 가진 소신 또는 어쨌든 제 재능을 투입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제 길은 변호사 길로 가는 게 맞겠다. 변호사를 진짜 치열하게 하면서 느꼈던 그 모순을 한번 법제도가 아닌 법제도를 바꾸면서 소신 있게 나서 보겠다는 생각에서 출마를 그때 결심을 한 건데 어쨌든 뭐 저의 부덕의 소치로 어쨌든 6년 전에 저희 이제 접었습니다. 변호사라는 게 저한테는 이 삶의 가치죠. 그리고 내가 현재 삶을 사는 이유기도 하고요. 자 이제 우리 권태기 변호사님에 대한 좀 궁금증을 좀 풀어볼 텐데 제가 잘 아는 동생이라 이 동생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권 변호사님은 그 드라마 기억날 겁니다. 그 박신양 씨가 나왔던 드라마가 뭐냐면 그 동네 변호사 조두른가? 그 주인공하고 똑같아요. 오지랖도 넓고 정치적인 성격의 금융계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지금 로펌으로 왔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수정해야 될 게 있는데 어느 모로 보나 저 조두루가 아니라 동네 변호사 빈센권. 누가 봐도 아직 본인이 자화자찬하시는 겁니까? 이거 방송 나와서 죽나요? 저기 구류 이틀 저 죽나요? 여튼 그게 이 있습니다. 참가해 주시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약간 관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도 맞아요. 그 금융 회사가 좀 사실 일반 회사하고 달리 좀 엄격해요. 거기 딴 사람들 편하게 옷 입고 다닐 때만 넥타이 해야 되고 그런 회사를 너무 재밌게 다녔던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변호사고 대표라 그러니까 무게 잡는 줄 알고 그러는데 사실은 되게 장난꾸러기고 하이텐션으로 회사 생활을 했던 거예요. 괴짜였나요? 그렇죠. 거기 뭐 하여튼 뭐 회사원이 칠 수 있는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녔어요. 회사를 못 다녀서 아니요. 적응력이 제가 저 권태균입니다. 잘 다녔어요. 그리고 그룹에서 이제 임원이 이제 오셨어요. 임원이 오셔서 이렇게 니들 일 잘하니까 회식 시켜주마 해서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임원 왔으면 소고기죠. 소고기 딱 먹고 그 마지막은 노래방 가잖아요. 노래방 가서 이제 전부 다 막 흥이 오르고 막 또 하이텐션이어서 막 노는데 그 이제 막 클라이막스쯤 되면은 이제 그런 임원에 대한 예우. 그렇죠. 그러니까 임원이 멋있게 노래를 딱 불러주고 모든 직원들은 아주 흥겹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흥겨움을 좀 배가시키려고 딱 보니까 소화전이 하나 보여요. 소화기. 그래가지고 이제 어깨 들어대고 아니 그거는 너무 카메라 단순하죠. 놀이하는 거고 전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뿌려버렸나요? 딩동댕 어떻게 됐냐면 진짜? 분사해버렸다는 거냐? 나는 그게
이게 킬러처럼 씩씩 하면 나가는 건 줄 알고 하다가 한번 멈추를 줄 알았는데 아니더만. 제가 볼 때 10년 지나고 갔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게 테러를 한 거예요, 테러. 왜 가요 프로그램만 밑에서 막 뿜어주는 그 느낌 나게 하려고 그래갖고 밑에서 그걸 팍 뿜었죠. 노래를 신나게 하시면 팍 뿜었는데 이게 묵직한 게 푹 나더니 한 통에 다 나가더만 이게. 아, 조금 나오고 다 들려 했던 건데 그렇죠. 그게 안 돼요.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거는 누르잖아요. 훅 나갑니다. 그냥. 이게 멈출 수가 없어요. 처럼. 그래서 결국은 그 양반이 이거 다 뒤집어 쓰고 흥겨웠던 그 회식은 공포의 도가니. 그러니까 방송용으로 뭐 이렇게 스모그 연출을 좀 그죠, 하려고 그죠. 했어요. 아 그리고 왜 있잖아 옛날에 그 빠라바라바빠 이거 하면 밑에서 막 조선모. 네, 그쵸. 그거 해보려다가 그거를 그냥 꽉 해가지고 공포의 도가니가 되고. 그래서 결국 네. 잘린 거네 회사에서. 아 그렇지 않았어요. 뭘 그렇지 않아요? 못 잘린 거 결국은- 아니야.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온 거 같이 됐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니었고. 회사도 치열하죠. 그 회사 기업 조직이 되게 치열한데 사실 밖에는 치열함을 넘어서 완전히 전쟁 같은 곳이더라고요. 지켜줄 수 있는 동료가 없고 나 혼자 무언가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 실제로 나오고 나니까 그때 맨날 부딪혔던 동료들 너무 그립고 밖에 나와서 모든 걸 나 혼자 책임지려 하니까 아 이건 정말 전쟁터였어요. 운명같이 찾아온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생맹이거든요. 생맹인 걸 알게 된 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그 아이들 많은 데서 그 색신 판정지 앞에서 도무지 숫자를 읽지 못하는 저를 보고서 아, 이 새끼 생맹이네. 라고 크게 말씀을 해버리신 거예요. 아, 그때 정말 너무 많은 창피했어요. 생명이 뭔진 잘 몰랐는데 너무 창피하고 애들도 웅성거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남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말을 스스로 피하게 되더라고요. 변호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이거든요.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않고 그거를 깨나가려는 어떤 그런 투쟁심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유연한 귀 그게 변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생명이 준 저게 축복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래디에이터, 검투사입니다. 남을 대신해서 이제 칼을 들고 콜로세움에서 싸우는 검투사. 치열하고 이겼을 때는 그 승리의 희열도 대단하지만 졌을 때는 매우 아픕니다. 검투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전우가 이제 남남이 됐습니다. 이미영 변호사님 퇴사한 이유가 뭡니까? 아, 솔직히 얘기하세요. 어디 보고? 저쪽 보고 오성규 변호사님 보고 얘기하세요. 나봐, 내 눈 봐. 저 이제는 말할 수 허공만 보고 해. 있습니다. 예, 소실 지났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고요. 진짜 잘해주셨어요. 근데 일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사건을. 네, 그래서 이거 너무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아니, 잠깐 돼요. 일거리를 많이 주면 돈을 더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저희가 또 그건 아니에요? 네, 저희가 월급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의 양이 많다고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서 혹시 변호사도 산재 됩니까? 저 원칙은 되나 저희가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요. 아니 근데 너무 죄송합니다 대표님들. 일단 저희가 일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뭐 어느 정도로 일을 했어요? 예를 들면 밤 늦게까지? 네, 저희는 그 근로기준법이라던가 이런 게 사실상 무용한 집단이라 8시간 넘으면 초과 수 150% 주고 저희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열심히 아침에 눈 뜨면 일하고 자기 전까지 또 일하고 또 눈 뜨면 일하고 그래서 진짜 너무 많이 주셨죠. 근데 그맘때쯤에 하필이면 제가 퇴사를 고민하기 한 1년 전쯤에 같이 일하던 이제 다른 방 변호사님이 퇴사를 하시면서
그 방 일까지 제가 이제 더 많이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이게 뭐 한계가 사람의 한계가 있는데 좀 많이 일이 많았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 이명 변호사님 퇴사를 못하고 결국에는 어머님이 등장을 합니다. 어머니가 퇴사시켰어요? 어머니 전화 받았어. 전화 받았어. 그날은 좀 밥을 또 못 먹고 못 먹었어? 네, 못 먹고 제가 11시쯤인가 집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엄마 깨실까 봐 이제 살금살금 이제 깨끗 발로 냉장고까지 도달을 해 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다가 저희 엄마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와서 저희 엄마 이렇게 평상시에 이제 소리를 지르시거나 뭐 이런 분은 아니세요. 근데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밥을 안 먹고 지금 냉장고 문을 열고 있냐? 전화기를 꺼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화 꺼내서 네, 그래서 배달시켜주려고? 아니요. 대표님한테 전화를 걸어라. 그래서 엄마가 전화를 걸라고 하시니까 이제 저는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 전 대표한테 전화를 했어. 엄마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안 된다. 네가 지금 저녁밥을 안 먹고 이 시간까지 일을 한 거면 마땅히 너의 대표님께서도 이 시간까지 일을 하고 계셔야 하니 안 주무실 게 당연하니까 혹시 뭐 소화기 만지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이미영 변호사 어머님이 전화했을 때 네. 우리 권태긴 변호사는 어떤 상황에서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솔직히 솔직하게. 술 먹었죠. 이런 거는 잊어먹을 수가 없어. 맞아. 예, 맞아요. 가족과 따뜻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놀고 있지는 않았어요. 놀고 있지 않았어요. 아빠 역할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빠 가장- 역할을 했다는죠? 네, 네. 이명 변호사님은 지금 딸이 있나요? 아, 저도 그때 아주 어린 나이가 있어서 엄마 역할이 필요했었는데요. 큰 죄를 지셨네. 우리 권태기 이 변호사. 자리를 빌어서 어머니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게 훈훈한 방송이에요. 네, 그렇죠. 예. 네. 두 분 얘기하다가 이거 잘못하면 우리 사무실 오해를 받을 거예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6시 이후에 근무를 하시는 거는 조금 워낙 능력이 좋으셔서 아, 그럼 워낙 추가- 사건이 그런 추가 거고. 수당을 좀 줘야죠. 그러니까 저 사실 몰랐거든요. 제가 우리 권 변호사님 조금 질책을 해야겠네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오해 소지가 좀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변호사들 월급이 이렇게 적은 월급이 아니에요. 일단 그걸 아셔야 돼요. 승률이 높으면은 네, 돈도 워낙 받듯이. 능력이 출중하니까 자꾸 사건이 많이 자, 그럼 오시는 이명 거죠. 변호사님, 만약 권 변호사님께서 자, 우리가 일 양도 좀 줄여주고 돈도 더 주고 아이랑 놀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주겠다. 다시 우리 회사로 와라. 오겠습니까? 이거 어떡하죠? 지난번에 이제 방송 찍다가 저희가 있었던 일 그리고 경험했던 거 힘들었던 거 이런 거 얘기하다가 또 그때 생각이 너무 새록새록 나고 이 일이 힘들기는 하지만 또 굉장한 보람이 있다 보니까 다시 이제 현업에서 송무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럼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일은 사실 많이 꼬드기셨거든요. 옛날만큼 그렇게 안 시키겠다 하시더니 사실 저 지금 눈 되게 피곤해 보이죠? 어제 1시 반에 잤어요. 일은 여전히 많은데 너무 행복해요. 이 기록을 보고 또 고민하는 시간들이 너무 지금 행복한 상태입니다. 네, 형님 드시죠. 예. 내가 그런 거야? 예, 아무래도 같은 데보다. 연륜이 있으시니까 드세요, 형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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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의 복귀를 축하합니다. 잘 좀 부탁해요. 네. 2%의 복귀를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우리의 대표 파이터 앞으로 잘 좀 부탁해요. 혹시나 불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진짜 다시 돌아온 거 진짜 고맙다. 네, 진지하게 고민하고 왔으니까 야근은 좀 적당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 주말에는 어디 가는데? 근데 즐거워요, 뭐. 자진해서 나오고 있어서. 야근 안 해도 이제 될 정도의 우리 노하우가 쌓이셨잖아요.
조금 더 쌓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예. 인간답게 재밌게 네. 뭐 편하게 해. 요즘 추세에 맞게 제가 적절히 진짜 네 잘해보겠습니다. 변호사는 길게 가는 거니까 예. 어쨌든 스트레스를 잘 내재해서 싹 배출하고 즐거운 것만 생각하고 네. 대표님 보상으로 해주시면 그리고 증인도 앞으로 있으시고. MBC에 잘해라. 네. 그때 어, 촬영할 때 저에게 우리 식구 복귀를 아니다가, 도와주신 방송에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형님 제가 제가 드릴게요, 변호사님. 줘보세요. 너나 네 손이나 내고. 왜? 내가 우리 아내랑 싸우다가 홧김에 우리 아내 앞에서 내가 아는 동생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야, 나 이혼할 건데 어떻게 네가 이혼 저기 해줄 수 있는데 걱정 마시죠 형님 제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저한테 맡기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어떤 형수님이 그 변호사를 사람으로 보겠냐? 그런 동생이 있냐고 그래서 끝났어. 근데 그 동생 볼 때마다 형님 언제 이혼하실 거예요? 나 지금 일 좀 하나 주세요. 맨날 나한테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연륜으로 보나 구력으로 보나 우리 연륜, 우성균 연륜 변호사님이 구력이 제일 기시잖아요. 제일 황당한 법률 상담 받아보신 적 있어요? 많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핸드폰이 약간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퇴근 시간에 전화 받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뭐 여기 옆에 두 분도 계시지만 저는 아주 괴로울 정도로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잘 안 해요. 근데 뭐 생활 상담은 필요한 거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집사님께서 네. 전화 오셔갖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이 이제 8천만 원인데 네. 100만 원을 빼고 네. 벽지가 훼손됐으니까 네. 그거를 빼고 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사진을 봤어요. 저한테. 그래서 사실 이런 상담은 제가 원래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해드렸어요. 근데 집사님이니까. 그때 사실 벽지가 보니까 어차피 한 2년 쓰면은 조금 바르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거를 다 새로 해놓고 가라고. 원래 새로 해놔야 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일부러 찢지 않느나 그냥 임대니까 원래 사용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변한 거는 당연히 그건 집주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래도 그냥 통상은 전세든 임대든 그냥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줬어요? 그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했더니 그렇게 처리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받으셨대요. 근데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줬대. 변호사한테 알아봤더니 안 하면 소송합니다. 그러면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도 물어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 예. 주변에는 변호사 친한 사람들이 한두 명 있어야 근데 되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저희가 그래서 상담할 때도 말 잘못하면 어떤 예, 변호사가 나중에 그랬어요? 잘못되면 또 제 된다고. 책임 물으니까. 그래서 전화 상담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래요? 그래도 이왕이면 전문가를 아시면 상담하는 게 좋죠. 좋긴. 근데 자 이제 이분의 시간에 질문 좀 권태기 던져주세요. 변호사는 워낙 이분은 거절 같은 걸 못하는 분이라. 예? 근데 얼굴 자체가 이게 약간 좀 그런 심각한 얼굴이 안 나오시는 분이라서 진짜 친구들이 또 많이 물어보죠 법률 상담. 엄청 많이 물어보죠. 주로 어떤 법률 상담이에요? 뭐 내가 누구 때려도 되느냐, 나 구해줄 거야, 뭐 이러는 애들도 있고. 사실 변호사들이 여행 많이 가요. 툴툴 털어버리려고. 그래야 이제 전화도 안 되는 데로 많이 갑니다. 가서 절대로 직원 말 안 하죠. 그리고 좀 말하면은 그때부터 여행은 없어요.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러고. 아니, 전화기를 두 개 사가지고 하나는 업무용, 하나는 개인용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고 있죠. 막장에서 석탄 캐잖아요. 예. 변호사가 법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들은 인생을 저희한테 맡긴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 감정까지 캐내고 막 이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막장에서 이렇게 캐내던 분은 자기도 까맣게 덮이듯이 그 사람 감정을 다 입게 돼요. 예, 입게 되고 그거를 잘 털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변호사의 큰 능력 중에 하나시고 우리 오 변호사님께서는 오래도 되시고 근데 멘탈도 좋으시고 그거를 스스로 잘 털 줄 아는데 아직까지 저희 같은 경우는 저나 이병 같은 경우는 사실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한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 망작이라는 단어가 이 한 이해가 사람의 됐어요. 인생을 변호사분들이 얼마나 변호를 잘해주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데 얼마나 그렇죠. 중요한 역할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경도 많이 쓰시고. 이게 요즘에 또 저희 나라도 IT 강국이다 보니까 요즘 인터넷에 이 법률 지식 같은 걸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정말 또 법률 상담도 제대로 잘 돼 있더라고요. 고대 이게 그 맨 마지막 보세요. 맨 마지막 보시면은 전화번호 찾아와서 저기 그 선임하고 들어보시는 게 항상 있어요. 아니 어쨌든 요거는 안 들어가도 예.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 모자이크처럼 짜집어가지고 뭔가 하다가 뒤집박이 되는군요. 예예예 배가 산으로 간 상태에서 오는 경우들 되게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법률에 관한 거는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하는 게 맞다. 법률적 지식이라는 것은 당연히 지금 다 나오는데 네. 어떤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만일에 지식만, 그러니까 법률적인 지식만 갖고 된다라면 컴퓨터에 넣으면 다 되잖아요. 근데 보통 상식적으로도 왜 1심에서 무죄 받았는데 2심에서는 또 유죄가 되고 네. 또 대법원 가면 바뀌고 똑같은 사실관계가 다 다르잖아요. 그 얘기는 이게 법률적인 분쟁에 해결하는 것은 이 전문가에 의해서 이런 지식 저런 지식이 모아져 갖고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인터넷 들어가면 나하고는 다른 분명히 달라요. 다른데 비슷한 거로 인식을 해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어떤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꼬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모습이 사람 잡는다고 이제 보통 교도소 들어가잖아요. 교도소 오래 딱 있는 사람들은 딱 들으면 너 3년 집행유예, 너 2년 살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다 맞대요. 양형 맞을 수 있어요. 예, 형사는 그 양형 기준표라는 게 좀 있어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이런 거예요. 검사가 때리면 판사가 반절 때려줘요. 쉽게 얘기하면 맞죠? 얼추. 얼추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게. 권태균 변호사님은 개인 파산 관제인으로 활동한다고 하는데 개인 파산 관제인이 어떤 겁니까? 아, 빚이 자기가 가진 것보다 많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빚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파산이 나오고 그다음 파산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면책을 받아야 그 다시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면책이라는 건 이제 탕감이죠. 쉽게 말하면 탕감. 그런데 이 탕감을 해주는 거를 법원에서 다 판단할 수가 없어서 몇명한 사람을 개인 파산 관제인으로 선정을 해줘요. 그래서 법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의견서를 써서 이제 법원에 제출을 해주면 거기서 이제 법원에서는 판단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이외에 개인 회생이라는 또 예, 정책이 또 조금 있잖아요. 달라요. 결국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하는 건데 회생은 지금 소득이 어느 정도 돼서 완전 탕감이 아니라 일부 탕감해주고 계획을 세워서 3년 혹은 5년 동안 그걸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제 기회를 주는 규정이 바뀌어 있는 거죠. 예, 변제 계획 안에서 갚는 거고 파산 면책은 그 회생 말고 파산 면책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연예인들 중에 예. 진짜 많아요. 파산 신청하신 분들이. 예, 예. 그러니까 파산 후에 이제 면책으로 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연예인 분들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회생으로 가실 거고 면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남은 인생은 뭐냐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빚만 갚다 죽는 거예요. 돈을 벌지도 못하면서 빚을 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을 때도 많죠. 많죠. 그게 이제 근데 대부분은 큰 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사회 안전망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큰 사고, 질병 이렇게 되면 이제 안전망 없는 데서 나락으로 떨어지죠. 거기에 이제 그것도 트렌드가 있는 게 얼마 전까지는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이제 보이스피싱 부자들 잘 안 당하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조금씩 타게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거에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경계선상에 있었으면은 그 사람을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 그 벌점에서 민 사람.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또 트렌드가 바뀌었죠. 알다시피 코로나. 그러니까 어렵게 경계선상에 있다가 그 이걸로 한 방에 훅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이거는 전쟁과 같은 것 같아요.
파산 신청을 해서 채무 면책을 받고 당당하게 재기에 성공하신 분들도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많이 있죠. 예, 성실한 사람들은 제기를 다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요즘 왜 뭐 사치나 혹시 이런 분들도 꽤 이제 파산을 많이 하지만 본인이 그거를 각성하지 못하면 파산을 몇 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한 번 하는 게 계속 할 수 할 수 있어요? 있죠. 10년 근데 지나면. 파산을 할 수 있는데 면책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너는 상습범이다. 예. 그래서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사실 거의 신청하면 90% 이상 다 면책을 해주기 때문에 그 전문가가 다 상의해서 하면은 내가 빚이 많으니까 인생은 포기야 이런 분들 꽤 많거든요. 그 전문가 상담해 보시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게끔 법과 제도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몰라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그래서 얘기 안타깝더라고. 들어보면 딱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네.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면 답은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맞습니다. 네.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미영 변호사님 사실 변호사의 문턱이 높다고 느껴지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괜히 뭐 상담만 받아도 돈을 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걸로 걱정하는 분들 많죠. 아까 오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소소하게 다른 게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활주로에서 조금만 달라져도 진짜 엄청난 차이를 끝에 각 이렇게 방향의 차이가 크다는데 소송이 정말 그러니까 혹시 고민하고 계시면 그냥 문 열고 들어오셔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상담에도 돈 주나요? 또 제가 말씀드리면 유료 상담 하시는 게 맞아요. 대신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비싸요? 네. 몇백만 원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난 비싼 건 줄 알았어. 그 문 대신 열고 들어가면 몇백만 원 내는 줄 알았어. 이게 항상 나한테 그러죠. 바보야 그러잖아. 바보야? 진짜 얼마야? 보통? 한 일주일에 5일이면 무료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하시면 일단은 저희 법원의 변호사들이 무료 상담을 일단 기본은 해주고 그게 거기서 끝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변호사의 좀 심층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때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라. 미리 대신 준비를 하셔갖고 이렇게 상담하시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효과적인 상담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진짜 중요한 말인데 사실은 변호사의 시간은 변호사 개인의 시간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업무 시간은 의뢰인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돈 받고 의뢰인의 일을 해줘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일을 무상으로 해준다라는 것은 사실은 기존 저를 믿고 신뢰하고 충분히 신뢰를 준 분에 대해서 배신하는 것도 나는 돼요. 부상으로 사회 많이 봐줘요? 저희도 무료별로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죠. 필요한 경우에 해드려요. 그래서 이분들이 해주는 게 국가에 환원해 주는 게 이런 게 국선 변호사 맞습니다. 이런 게 다 예, 그런 예, 거예요. 오늘 법적으로 네가 많이 당해봐서 똑똑하다. 가봤잖아. 공탁을 알아? 두 번 했다고요? 너 진짜 너 똑똑하다. 너 유치장에 가봤어? 축하해. 덕분아. 김종석 씨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재밌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그냥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분들인데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나의 은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입장벽은 낮다. 네. 자 오늘 변호사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 이웃 같고 친근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분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셔서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예, 변호사들과 함께한 거기 어때?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